안녕하십니까. 지피지기면 100점 불태다. 적을 알고 나를 알면 100번 싸워도 위태롭지 않다. 지피지기면 100점 불태. 손자병법에. 요즘 여기 제가 이재명에 관한 책을요, 집에 쭉 한번 꺼내봤어요. 한번 쌓아봤어요. 한 6, 7권 있더라고요. 이재명이가 쓴 것도 있고, 또 다른 사람이 쓴 것도 있고. 하여튼 이재명이 지금 걸어온 길, 또는 이재명의 뭐 여러 가지 철학이나 정치 뭐 이런 게 있잖아요. 책. 지금 서점에 저 어제 교보문고도 한번 가봤는데 이재명 관련 책이 많아요. 제가 한 6, 7권의 책을 쭉 그냥 넘겨보면 이게 내용은 빤하니까 금방 알 수가 있습니다. 이걸 보면서요, 정확하게 이재명이라는 인간에 대해서 한번 이렇게 쭉 생각을 해보면서 참 이게 그 상식과 동떨어진 기괴한 행동들이 너무 많더라. 이걸 이게 또 한 번 느낍니다. 제가 기획 특집 방송으로 이재명에 대해서 책을 제가 이재명에 관한 여러 가지 이제 그 책들을 종합 정리하면서 이놈이 걸어온 길을 쭉 보면서 상식으로는 이게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이런 일들이 많더라는 거죠. 그 중에 제가 4가지만 뽑아봤거든요. 워낙 많은데 이거 방송하면 하루 종일 해야 되니까 제가 방송 한 꼭지에 12분 정도, 10분에서 한 12, 3분 이렇게 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거 대표적으로 제가 이재명이 그 한 행동 중에 도저히 이거는 일반 정상인이 할 수 있는 행동이 아니다. 상식적으로 납득이 안 되는 요걸 4가지만 꼽아봤는데요. 한번 종합 정리해보면 그냥 부담 없이 한번 들어보시면 되겠습니다. 뭐 첫째는요, 어릴 때는 빼고, 어릴 때 뭐 안동댐 사건이냐, 뭐 실제 초등학교 하고 아버지가 야반도주하고 그다음에 중학교 못 가서 검정고시 뭐 하고, 근데 그 사이에 뭐 모스탄 교수가 안동댐 근처에서 여러 이제 그 또래들이 어떤 여자 어린애를 집단 강간해서 살인, 그래서 뭐 소년원 가고, 그다음에 검정고시 붙으니까 뭐 전과가 없어지고, 이건 모스탄 교수가 한 이야기잖아요. 이런 거는 이게 빼더라도 어린 시절 그것도 글들이 많은데 그건 빼고, 하여튼 첫째는요, 조금 여기 그 커서 한번 이게 그 어릴 때도 이해 안 되는 게 너무 많은데, 어릴 때도 대표적인 게 그 하나만 소개하면요, 어릴 때 그 취업할 때요, 그 자기 형이 있잖아, 이재선 씨, 돌아가신 회계사 형 이재선, 또 이게 선배 한 명, 이런 식으로 이게 그 남의 이름으로 나이를 속이고 취업했다. 이게 이해가 됩니까? 저도 어릴 때 신문 배달도 하고요, 좀 이게 그 알바를 해봤는데, 아니 옛날에는 소년 공들이 있었잖아, 기업에. 근데 굳이 나이를 속여서 형의 이름으로, 형 나이로, 또 이게 동네 선배 나이로 위장 취업을 했다. 이 범죄거든요. 위장 취업을 했다. 이게 이해가 됩니까? 위장 취업한 게. 저는 이거는 정상인으로서 이해가 안 돼요. 어릴 때부터 이게 범죄거든요, 위장 취업은. 그러기에 이걸 모른다. 아니, 나이를 몇 살 올려도 공장에서 이게 모를 수가 있나요? 어린애가 대충 14살하고 17살, 18살하고 이게 모를 리가 있나요? 딱 보면 알죠? 그리고 여러 가지로 이게 행정 절차나 등록이 있는데 이걸 속인다. 이게 이해가 안 되잖아. 그러니까 첫째, 도저히 납득이 안 되는 게 첫째, 위장 취업을 형하고도 하고 선배하고도 하고 몇 번 한 것 같아요. 위장 취업을. 이게 저는 첫째, 상식과 완전히 동떨어진, 어릴 때부터 이 범죄, 안동댐은 뺀 거예요. 안동댐 사건은 그러게 모스탄 교수 이야기고 빼고, 그러게 진실을 밝혀봐야 되니까. 일단 2번의 위장 취업, 이게 납득이 안 된다는 거예요. 책에만 그래도 이제 책에만. 자기가 자랑해놔서 위장 취업했다고 범죄인데.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상식과 동떨어진 이재명의 2번째가 뭐냐. 2번의 도주를 또 했는데 이것도 또 책에 써놨어. 보통 부끄러워서 안 쓰잖아. 근데 이재명은 연구 대상이야. 이걸 자서전에 자랑으로 써놨다니까? 죄 짓고 도망가는 게 자랑입니까? 쓰는 것도 웃기는데, 더군다나 이게 변호사다, 변호사. 변호사 시험은 지실력으로 붙었나?
설마 대리시험 치고 이러진 않았겠지 뭐. 어떤 사람이 형이 대리시험 치줬냐? 이러던데 그거 뭐 대리시험으로 이게 변호사이 되겠나? 근데요, 2번이나 도망가는데 그걸 또 책에 자랑을 해놨어요. 범죄인데 연구 대상이잖아. 한 번은 이 검사 사칭 그 유명한 검사 사칭하고 강원도로 도망가는데 이때도요, 형의 주민등록 번호를 대고 도망을 갑니다. 인간이 아니잖아. 형한테 그렇게 쌍욕하고 형을 정신병자로 몰더니 형한테 위장 취업도 하고 도망갈 때도 형 주민등록 번호로 검문에 걸리면 한다. 이랬잖아. 검사 사칭하고 형의 주민등록 번호로 도망을 가고. 그 다음에 특수공무방해 이렇게 그 교회 지하에 숨었는데 김부선 씨는 여자 집에 숨었다잖아. 이게 김현진지 뭔지. 하여튼 여자 집에 숨었다잖아. 이게 김혜경 집은 아니잖아. 하여튼 변호사라는 사람이 나중에 보면 벌금으로 넣었거든. 죽을 죄도 아니고 도망을 가는 거 저는 이런 거 처음 봤어요. 지금 도망간 사람 없잖아요. 우리 특검 수사에도 도망가는 사람 없잖아. 권성동도 구속되고 뭐 윤 대통령도 구속되고 김건희도 구속 도망간 사람 없잖아. 근데 이재명이 2번이나 도망을 쳐. 그것도 변호사가 도망을 쳐. 그것도 엄청난 죄를 지어가 도망치는 것도 아니야. 근데 그것도 여자 집에 도망치거나 형의 주민등록부터 도망쳐. 이게 연구 대상 아닙니까? 이게 상식적으로 할 수 있는 일이냐? 상식적으로. 이게 2번째로 도저히 납득이 안 되는, 야, 이런 경우는 저도 처음 봅니다. 처음 봐요. 2번의 도망. 자, 그 다음에 그 세 번째는 이제 그 뭐가 있냐? 바로 이게 그 버카 있잖아, 경기도. 버카하고 관용차를요, 집에다가 줍니다. 김혜경이 보고 그냥 생활비 쓰라고요. 당신 카드 쓰지 말고 그냥 이 버카로 다 해라. 뭐 먹고 하는 거 뭐 집에 제사 지내고 뭐 장 보고 전부 다 모든 거 다 샴푸 사고 뭐 옷 사고 하여튼 팬티 사고 뭐 전부 다 이게 버카로 다 쓰라 그냥. 이렇게 저도 법인카드 써봤죠. KBS 이사도 하고 버카드 놓잖아. 버카를 가지고 집에 생활비로 다 쓰라. 특히 자기 뭐 제사 지낼 때 음식 마련하고 그 다음에 개인 샴푸도 사고 개인 집에 밥 먹을 때 뭐 초밥이나 샌드위치 다 사고 버카를 아예 쓰라고 주고요. 관용차를요, 집에다 셔놓고 2년 동안 당신이 타고 다니라. 관용차를 당신이 타라. 이런 공직자 본 적 있습니까? 상식적으로 도저히 납득이 안 돼요. 저는 여러 개의 공직자를 봤지만 버카로 생활비 다 쓰고 관용차를 부인이 지차처럼 타라고 이렇게 주는 경우는 처음 봤습니다. 처음 봤어요. 진짜 조심하거든요, 버카나. 근데 이재명이라는 인간은 와, 버카와 관용차를 그냥 지 개인 카드처럼 개인 차처럼 쓰더라. 이게 상식적인 사람이 아니잖아요. 지금도 그렇겠죠, 뭐. 지금 대통령 돼도. 이게 세 번째 기이한 행동입니다. 납득이 안 되잖아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네 번째가요, 대통령 떨어지고 나고 한 행동하고 붙고 나서는 한 행동, 이 2개가 있는데요. 이게 납득이 안 돼요. 한 번은요, 2022년에 대통령 떨어지고 나서 뭘 했냐? 떨어지고 나서 그 다음날요, 주식 투자를 합니다. 이게 이해가 됩니까? 대통령 아슬아슬하게 0.73% 떨어졌는데 보통 사람 같으면 이게 떨어지고 나서 주식이 뭐가 생각이 납니까? 그렇잖아요. 근데 이재명이는 대통령 떨어지고 나서 그 다음날 바로 현대중공업이나 딱 자기 국방위원이니까 방위산업 이런 식으로 머리 굴려서 주식 투자를 한다. 주식 중독 알고는 이게 어렵거든요. 옛날에 뭐 한번 다 날렸다 그러던데 주식 책에 보니까요. 옛날에 뭐 IMF인지 뭔지 언젠가 주식 깡통 한번 찼다던데 또 그 다음에 매일 주식을 하니까 자나깨나 머릿속에 주식 생각. 그 코스피 5천 가면 가장 수혜자가 이재명이 되는 거예요. 벌써 뭐 어디 뭐 지수 사가지고 벌써 몇십 프로 벌었다고 자랑질하고 있잖아요. 이런 사람 봤습니까? 대통령 떨어진 그 다음날 주식 투자하고 자나깨나 주식만 앉아나 서나 누우나 깨나 주식 생각만 이런 사람 봤습니까? 중독자. 그러고 이번에 대통령 되고 나서요. 아들 결혼한 거 있죠. 이것도 기이합니다. 대통령 되고 나면 보통 우리 결혼식을 조심하거나 가족들끼리 불러서 뭐 몇 명 하거나 이래 하잖아. 근데 청첩장을 동기들한테 다 뿌리고 계좌번호를 다 적어서 뿌리면요. 천문학적인 돈이 들어올 거 아닙니까?
대통령이 이런 행동을 본 적이 있습니까? 야, 참 이게 저는 납득이 안 돼요. 대통령 되고 나서 아들 결혼한다고 그 청첩장에 계좌 적어가지고 얼마 땡긴지 모르겠는데 몇십억인지 몇백억인지 얼마 땡긴지 공개도 안 하는데 이것도 기이한 행동, 기괴한 행동이에요. 상식적으로 납득이 안 되는. 정상이라면 그래 못해요. 하여튼 대통령이 떨어지고 한 행동, 주식, 또 대통령이 되고 나서 한 행동, 결혼, 이것도 도저히 상식적으로는 일반인의 상식으로는 할 수 없는 이런 행동이다. 그래서 크게 다시 한번 정리해 보면 어릴 때부터 그 안동 때 빼고요. 어릴 때부터 그 두 번의 손년공할 때 법에 대한 인식이 전혀 없는 건데, 아니 그냥 아무나 그냥 거짓말 밥 먹듯이 범죄인데 형 이름이나 남의 이름을 떡 대가지고 내가 누구다 하면서 나이 속여서 취업한다. 두 번이나 그것도 책이 두 번 나오니까 이게 있고, 그 다음에 변호사라는 사람이 일반인도 도망 안 가거든요. 변호사라는 사람이 와, 그래도 이렇게 도망을 사건에서 치버린다. 이거는 정상인이 아닙니다. 완전히 뭐 거짓말과 불법이 그냥 생활화된 거, 생활화된 거. 이렇게 사기가 생활화되니까 트럼프한테도 사기 치버리잖아. 대국민 사기는 말할 것도 없고 트럼프한테 사기 친 사람 처음 봤다니까? 사기 쳤잖아요. 이게 두 번째. 세 번째는 공직 생활하면서 성남시장, 경기도에서 다 지금도 그럴 거야. 아마 대통령실도. 전부 법카와 관용차로 부인이 생활비 쓰고 부인 전용차 쓰고 이렇게 공사 구매를 못하는 것도 처음 봤습니다. 일반 공무원은 이런 게 없어요. 없습니다. 세 번째. 그 다음에 네 번째가 대통령 되고 나서 하고 떨어지고 나서 여기 떨어지고 나서 그 다음날 바로 주식 투자하는, 지금도 이게 하잖아요. 주식 투자. 지금도 하잖아. 지수 따라. 그 다음에 이거 대통령이 되고 결혼식을 축의금 계좌번호 적어서 뿌리는 듣도 보도 못한 전세, 뭐 모르겠어요. 뭐 어느 나라에 그게 있는지. 하여튼 이런 기이한 행동을 한다. 아니 그 결론적으로 거짓말을요 그냥 숨 쉬듯이 밥 먹듯이 자연스럽게 거짓말이 입에 배 있고요. 그 국제사회 군대를 트럼프가 사치니까. 그 다음에 준법의식은 제로입니다. 법이란 게 뭐다? 아니 법조인이라는 게, 법이라는 거는 얼마든지 뭐 음주운전을 하든 뭐 간통을 하든 뭐 김무선이하고 뭘 하든 그 점검사하는 것도 기이하잖아요. 일반인 것 때문에 그냥 웃고 넘어가지. 나훈아가 한번 바지 한번 내려볼까? 이거는 그냥 웃자고 한 이야기지. 진짜 바지 내리는 사람은 이재명이밖에. 이게 정상인이 하는 행동이 아니거든요. 김부선이랑 관계도 없다면서 바지 내리는 사람 처음 봤다니까? 이것도 있네. 하여튼 기이하잖아. 기이한 게 한두 개가 아니에요. 대표적인 금액이 그 제가 한 6가지 말씀드렸는데 진짜 이게 그 상적으로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이런 그 행동을 점검사까지 포함해서 하고 있다. 이런 자가 대통령이 됐으니까 나라가 정상적으로 굴러가면 그게 이상한 거죠. 우리 대한민국이 지금 이게 무너지기 직전이다. 서서히 망해가고 있습니다. 빨리 이재명 정권을 끌어내려야 되고, 이건 도저히 정상인, 상식적인 인간이 할 수 있는 행동이 아니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감사합니다.